좀 오랜만에 23년 차 보험 영업, 보험 필드에서 일하면서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를 올려드렸습니다.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팩트, 보험은 보험 가입해서 나중에 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 보험왕 23년 동안 보험업계 일을 하면서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돈이 되는 그리고 신선한 아주 프레시한 정보를 올려드릴게요. 물론 저 보험왕 또한 보험금을 실제로 청구해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베스트 5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실손보험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유 이거 뻔한 거 아니야? 뭐 식상할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실손보험은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평생 병원비에 대해서 급여든 비급여든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돈 되는 보험 베스트 5로 한번 지정을 해보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실손보험 변천사 그래서 1세대부터 5세대까지 한번 제가 싹 설명해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돈 되는 보험 5위 실손보험 병원비 커버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1세대 아니면 2세대 100% 90%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바와 같이 표준화 이전과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그리고 4세대에 많은 분들이 비교를 원하시는데 내가 실손보험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 걸 감안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유지할 수 있어 하신 분들은 당연히 1세대 혹은 2세대 유지를 하세요. 무조건 좋으니까. 하지만 보험료가 3만원짜리가 뭐 15만원 20만원 올라갔어. 근데 앞으로 배보다 배꼽 더 많이 인상될 거고 또 보험료가 20만원 30만원 40만원 감당할 수가 없어 하신 분들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빨리 전화해야 돼요. 이제 4월달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이제는 나올 예정이에요.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고 하면 4세대 가입 못합니다. 그런데 3월달 말까지 3월 말 전에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면 5년까지는 4세대 실손보험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5년 이후에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가입 주기가 변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5세대 전에 4세대를 5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3년이나 5년으로 갱신했는데요. 7년 갱신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1세대 가입자들은 평생 80세나 100세까지 100% 보장이 돼요. 근데 4세대 같은 경우는 5년 이후에 이제 5세대, 만약에 5년 이후에 6세대가 출시가 되었다. 그때 미래 시점에서 그 실손보험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 생각하고요. 산재, 그 자동차 사고도 50%가 보장이 돼요.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으면. 근데 없으면은 보장을 못 받는다. 그리고 미적용 시에는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보장이 되겠죠. 해외 진료는 1세대 가입자는 40% 보장이 되는데 안 됩니다. 정신장애, 행동장애도 안 되지만 일부 급여 부분, 우울증이나 ADHD, 틱장애 이런 거 다 보장이 되고요. 본인 부담금은 이번 시에 100%이기 때문에 안 되죠. 자기 부담금은 없어요. 100% 보장이 되고 통원 시에는 5,000원 제외하고 30만원까지 예전에 10만원짜리 가입하신 분들은 5,000원 제외하고 95,000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입원이나 통원 시에는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자기 부담금 빼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3대 치료, MRI, 도수치료, 주사제 이런 거 다 보장이 되지만 도수치료는 350, 비급여는 250, 그 다음에 MRA는 300만원, 자기 부담금도 본인 부담금도 30%까지 최소 공제금 3만원 제외하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직장, 학문, 취질 이런 선처성 이런 부분들 1세대는 거의 다 보장이 안 되지만 4세대는 보장이 돼요. 근데 급여 부분만 보장이 된다. 이런 부분들. 나머지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 생각하고요.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5세대 실손보험이 내일 모레 출시가 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5세대 실손보험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5세대 실손보험 이렇게 바뀌죠.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준다. 임신, 출산 이런 부분들 보장이 되고 그 나머지 중증 질환자는 현재 4세대와 똑같이 보장이 돼요. 5천만 원,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하지만 이제 비중증 같은 경우는 보장 한도가 1,000만 원 내려가고요. 1,000만 원. 그리고 자기 부담금도 최대 50%부터 95%까지. 도수 치료는 이런 거 웬만큼은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 진료는 중증이나 비중증, 이게 경증이죠. 이런 부분들도 구분이 되고 자기 부담률도 중증은 현재 4세대와 동일하게 보장이 돼요. 5세대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제 중증 같은 경우는 5세대 실손보험이 4세대랑 동일한데요. 비중증, 별로 아프지 않는 경증 같은 경우는 5세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한도, 자기 부담금도 50%에서 95%까지 나오기 때문에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이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입원 회당 한도가 300만 한도로, 그래서 현재 한도는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본인 부담금도 50%, 현행 30% 바뀐다. 그리고 급여, 비급여 심사 기준도 강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안 좋아질 예정이니까 실손보험 1, 2세대 무조건 유지하던가 부담되면 4세대로 빨리 바꾸신 다음에 그래서 5년 동안 4세대로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5세대로 전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위는 저 보호막 실손보험 병원비 보장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돈이 되는 보험. 네, 5위가 병원비 보장 실손보험이고 4위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4위는 운전자 보험이에요. 바와 같이 부상 위로금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실손보험처럼 아니면 수수비 보험처럼 계속 보장을 받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운전자 보험이 4위야? 운전자 보험은요 12대 중과실이죠. 음주 그리고 무면허 그리고 뺑소니 제외하고 보장이 되잖아요. 뺑소니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9대 중과실로 보장이 되는데 한번 사고가 크게 나면 병원비가 아니죠.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타격이 엄청 커요. 그런 부분들. 운전자 보험은 내가 가해자로서 상대방을 치었을 경우 12대 중과실로 인해서 그랬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물론 실손보험이나 수수비 보험 보자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부상위로금 부상위로금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목 잡고 누우면 14등급부터 나오고요. 그다음에 1등급이 가장 위험한 급수예요. 예, 1등급이 가장 위험한 급수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부상위로금 그래서 1등급부터 14등급인데 14등급이 가장 좀 이렇게 경미한 사고 그 1등급이 가장 위험한 이제 급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려드렸다시피 14등급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목 잡고 누우게 되면 14등급이 많이 나오는데요. 14등급이 거의 자주 나옵니다. 예전에는 부상위로금 거의 100만원까지 보장이 되었지만 현재는 30만원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예전 상품인데 한 2년 전에 그때는 자동차 부상위로금 거의 100만원까지 보장이 됐어요. 이건 저 보호망이 가입을 했지만 제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14등급 목 잡고 누워서 병원 의사 선생님만 봐도 100만원까지 그래서 자부상이나 무과실 그 가족 부상위로금 다 합쳐서 100만원까지 가입이 된 적이 잠시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얼마까지 돼요? 모든 보험회사가 30만원까지 됩니다. 30만원 지금은. 그래서 살면서 매년 혹은 살면서 돈 되는 보험 아니면 연금처럼 따박따박 사고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 14등급부터 1등급까지 부상 등급을 부상 위로금을 4위로 한번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저 보호망 현재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5위부터 1위까지 설명해 드릴 건데 정말 살면서 돈이 되는 보험 5위는 실손보험 당연히 병원비 보장이니까 4위는 운전자 보험 그런데 뭐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 혹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금액이 크지만 사람을 치거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솔직히 많이 정해져 있고 살면서 한두 번 있을래나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한 번 사람을 치거나 그리고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12대 중과실로 피해 줬을 경우 경제적 타격이 매우 심하다는 거죠.
하지만 부상위로금, 자동차 부상위로금은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제 교통사고 날 때마다 목 잡고 누우면 3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상위로금 사위로 매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망의 3위는 수술비 보험이에요. 수술비 보험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질병 수술비, 모든 질병이 돼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 그리고 종수술비가 있어요. 종수술비는 1호종 수술비죠. 그래서 1호종 수술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 피수는 뭐냐면 피부질환 수술비 보험이에요. 그래서 L00부터 L99까지 L00부터 L99까지 특히 L84. 그래서 L84 같은 경우는 뭐죠? 내가 티눈 및 굳은 살로 인해서 레이저 시술, 냉동 응고술 했을 때 이전에 뭐 메리츠나 아니면은 뭐 하나손해보험 혹은 MG 손해보험에서 50만원, 메리츠 물론 100만원까지 보장이 되었지만 이런 여러가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피부질환 수술비는 그냥 간단해요. 내가 어떠한 수술, 보험을 가입하면 각 회사마다 틀리지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 치아다, 아니면 체외 충격파다, 아니면 티눈 사막이다, 이런 질병 수술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에는 절제, 절단 등의 조장만 있으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질병 수술비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종수술비는 1호종 수술비죠. 수술 부위와 수술 방식에 따라 수술비, 특히 요즘에 건강검진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 내가 대장용종, 위용종 제거했다. 그럴 때는 질병 수술비나 아니면은 뭐 1호종 수술비에서 2종, 거의 2종에서 5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피부질환 수술비, 메리츠에서는 100만원까지 보장이 되었고요. 뭐 한화나 KB, MG는 50만원까지 보장이 되었지만 티눈 및 굳은 살, L84가 있죠. L84. 이걸로 인해서 뭐 냉동 응고술, 아니면 레이저 시술, 전기 소작술 이런 거 했을 때 뭐 100만원씩 한 사고당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피부질환 수술비 다들 아실 거예요. L00부터 L99까지 보장이 됐죠. 그래서 L00부터 99까지 레이저, 냉동구술, 전기소작술 이런 거 했을 때 가입 금액이 매회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험금 청구하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위는 수술비 보험, 질병 수술비, 그 다음에 1호종 수술비, 피부질환 수술비로 말씀드렸고요. 자, 평생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쉽게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돈 되는 보험 2위는 재가급여예요. 재가급여. 장기요양 생활자금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 가입을 시켜드렸는데요. 얘기한 대로 재가급여, 그리고 장기요양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올려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뭐 제 구독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입 65세 전과 65세 이후로 나눠지는데 국민연금 받은 것처럼, 그래도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 진단을 받아야 되고 65세 이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65세 이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 4명 중에 1명은 인지기능 저하로 통계치에 의하면, 그리고 늘고 있는 평균 진료비가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16년도에는 300만원, 그 65세 이상은 거의 900만원 이렇게 계속 본인 부담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치매나 뇌졸중 등 심각한 질병만 요양이 될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치매, 뭐 중풍, 뇌졸중, 치매, 암, 신부전, 그리고 뼈 같은 경우 있죠. 요통, 자골통, 관절염, 골절, 뭐 고혈압, 당뇨, 기타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중대 질병이나 아니면은 일반 질병 이런 여러 가지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는요, 재가급여 전에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 뭐 파킨슨, 알츠하이머 혹은
뭐 뇌혈관 질환 보험 가입하면 암 다음에 뇌혈관 질환 많이 가입하잖아요. 이런 뇌혈관 질환 아이 60서부터 69까지 이런 노인성 질환 진단을 받던가 그래서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으면 이럴 때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고요. 65세 이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하지만 몸이 안 아프면 당연히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진단을 못 받겠죠. 몸이 좀 불편하셔야 돼요. 국가에서는 이런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급여, 노인요양, 요양원이나 그리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이렇게 해서 입소가 가능하고 국가에서 80%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 재가급여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진단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 85% 지원해주고 자기부담금은 15%. 그래서 방문간호, 주야간,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막 섬에 있던가 아니면은 시설이나 재가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 국가에서 일정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대체자금으로 현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장기요양 건강보험공단에서 1명에서 2명이 나와가지고요.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45점 미만은 인지지원 등급이고요. 그리고 45점에서 50점은 5등급, 그리고 51점에서 59점은 4등급, 그리고 60점에서 74점은 3등급, 75점에서 94점은 2등급, 그리고 95점 이상은 1등급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기요양 인전 점수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욕구조사 이제 65가지를 항목을 이제 검사를 합니다. 혼자 옷 벗을 수 있는지, 세수할 수 있는지, 식사할 수 있는지, 현재 주소지는 어떻게 하는지, 망상이나 뭐 환청 이런 게 들리는지 여러 가지 채점을 한 다음에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점에서 95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 국가에서 최대 월 지원하는 항목이 틀리다는 거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신청은요 뭐 전화나 방문, 내방, 방문, 우편, 팩스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몇 주 후에 방문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게 방문 조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판정을 맺죠. 조사를 하고 이제 2주 후에 점수를 그래서 등급 판정 위원회가 열린 다음에 그 이후에 점수를 매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은 3등급도 5등급이 가장 많습니다. 1, 2등급은 중증이기 때문에 솔직히 가장 어렵고요. 4등급이 가장 많아요. 5등급이랑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등급이기 때문에 치매 아니고서는 솔직히 등급 판정이 어렵습니다. 4등급이 가장 많이 등급을 받는데요. 4등급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뼈, 관절, 척추 이런 쪽으로 4등급이 가장 많이 받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기요양 등급이 4등급, 3등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5등급, 2등급, 1등급이 가장 많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는 요양원이 있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고요. 요양원 병원이 있어요. 요양병원은 국민건강의료법 그래서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양원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싹 한번 이제 내용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1, 2등급이 시설에 입소가 가능한데요. 3, 4, 5등급도 추가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시설에 입소가 가능해요. 요양원에. 근데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치매 환자, 한 명은 가족이 돌보지 못할 때, 또 하나는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있을 때, 그럴 때 3, 4, 5등급도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다. 재가급여 보험은 뭐냐면요.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을 받게 되면 방문요양이나 아니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 복지용구 이런 6가지 서비스를 매월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재가급여는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이용하게 되면 내가 가입 금액을 매월 생활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문 목욕이다, 방문 간호다. 그 한 번 이용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매월 생활비가 100만원씩 90세나 95세까지 그래서 납입 면제가 받으면서 근데 장기요양 등급 받기 전에 당연히 재가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요즘에 복합재가 많이 가입하는데 복합재가는 일반 재가급여 보험보다는 보험금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재가급여는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복합재가는 복지용구 제외한
5가지. 이 방문 요양과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은 한 가지 세트로 보고요.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 단기보 이 5가지 중에 2가지를 이용했을 때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보험료는 일반 재가급여 보험보다 70%는 저렴하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할 때는 2가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재가급여 보험보다는 혜택이 좀 보험 받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위는 장기요양 생활비를 저 보험왕이 2위로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노후 때까지 평생 돈을 쉽게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돈 되는 보험 1위는 바로 간병인 보험입니다. 간병인 보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병인 보험을 쉽게 말씀드리면 가입을 보험 가입을 해야 되겠죠. 내가 보험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는 보상 못 받습니다. 병원에 가서 간병인을 불렀을 때 간병인을 부르면 간병이 나오겠죠. 그럼 간병이 나와서 저한테 간병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 간병인한테 돈을 줘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게 간병인 보험이에요. 근데 요즘에 가족 간병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가족 간병은 뭐냐? 그전에도 유튜브에 올려드렸다시피 내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우리 와이프 아니면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을 누군가를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간병인을 부르지 말고 내가 우리 보호자, 우리 가족을 간병한다.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놓으면 우리 가족 누군가 저를 간병하겠죠. 간병인 보험처럼 똑같이 하루에 20만원, 15만원, 30만원씩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간병인 보험이 15만원까지 나왔다가 이제 20만원까지 나왔죠. 그러다가 금융감독원에서 이거 20만원 너무 높다. 그래서 15만원 다 축소해. 그래서 15만원 축소했다가 1월달부터 다시 DB손해보험, 훈구과제, 현대해상 이 세 곳만 2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날 명절 전후로 다시 한화손해보험에서 특판 30만원짜리가 출시가 되었어요. 이 30만원짜리는 일반 20만원 플러스 상급병원이죠. 전국에 있는 47곳, 대합병원, 특히 서울의료원, 아니면 삼성의료원, 아니면은 아산병원, 그리고 연세세브란스병원, 아니면은 서울대합병원, 이런 전국의 47곳에서 간병인 불렀을 때는 10만원 플러스 알파로 보험금을 더 지급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간병인 보험은 솔직히 보험금 받기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보험왕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민사소송 법률 비용이나 아니면 일배책도 많이 가입을 해요. 민사소송 법률 비용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민사소송 법률 비용은 내가 원고든 피고든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원고든 피고는 간에 변호사 선임하면 민사적인 책임, 원고든 피고든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 선임비가 최대 얼마까지요? 민사적으로 2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게 그 민사소송 법률 비용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배책은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1억 한도 내에서 나랑 일배책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줄임말인데요. 일배책은 나랑 와이프가만 보장이 되는 거고요. 가족 배상책임 특약이 있어요. 가족은 주소지 등본상에 있는 가족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1억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고의가 아닌 이제 우연적인 사고로 인해서 동산이나 재산이나 신체나 훼손을 했을 경우 1억 한도 내에서 비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일배책이다. 예전에는 일배책 비갱신형도 있었지만 요즘엔 다 갱신형밖에 없고요. 그다음 민사소송 법률 비용은 보험료가 5천원밖에 안 해요. 5천원밖에. 하지만
최저보험료가 거의 10,000원이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에 같이 아니면 장기보험, 건강보험에 민사소득 법률비용은 같이 넣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민사소득 법률비용 저 보험왕은 한 3번인가 4번 청구한 적 있어요. 예, 저한테 뭐 진짜 예전에 돈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서 저 보험왕이 변호사 선임해서 1,000,000원이랑 한 500만원 2번 해가지고 1년에 한 사고만 보장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소송 중인 것도 보장이 되냐고요. 당연히 안 되죠. 보험가입 이후에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보험가입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가입 이후에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만약에 사건은 전에 일어났지만 보험가입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은 못 받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험가입 이후에 사건이 일어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1,5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인지액, 손달료는 500만원, 그래서 합의 2,000만원까지. 그래서 웬만한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는 웬만큼 다 보상이 돼요. 자기 부담금은 예전에는 20만원, 50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부담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사건도 이제 모두 다 보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가합, 카합, 가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터넷 무슨 범죄는 안 되고요. 명예훼손은 되는데 인터넷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건 번호에 따라서 보상이 된다 안 된다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일배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독자분들이 정확히 좀 다들 알고 계시라 생각하는데 일배책 같은 경우는 모두가 되는 거예요. 주소지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나랑 와이프만 된다. 배우자. 그래서 이제 쉬워요. 고의가 있으면 안 돼요. 타인의 신체나 아니면 재산, 동산, 기물 이런 거를 파손했을 때. 그런데 고의면 당연히 안 돼요. 싸움도 안 되고 폭행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연적인 사고 여기 있죠. 우연적인 사고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연적인 사고 이런 부분들로 1억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일배책, 가배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사소송 법률비용은 보험료가 4, 5천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법업체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 자체가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은근히 쏠쏠하게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외에 일배책이나 민사소송 법률비용 그리고 얘기한 대로 1위는 이제 간병인보험. 특히 하나손해보험이 2월 28일까지 특판으로 30만원짜리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2위는 재가급여, 복합재가급여. 장교양 등급만 받으면 매월 100만원, 200만원씩. 예전에 재가급여 초반에 출시가 되었을 때는 3개, 4개 가입한 다음에요. 진짜로 장교양 등급 받고 매월 300만원, 400만원 받으신 분들이 매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가급여도 쏠쏠하게 연금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위는 건강검진 받을 때 혹은 살면서 수술 별로 안 받을 것 같죠. 시술도 수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질병수술비, 1호종 수술비, 피부질환 수술비에서 매 사고당 그 수술할 때마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4위는 운전자 보험. 그래서 부상 위로금. 특히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목 잡고 누워서 부상 위로금, 자동차 부상 위로금을 30만원씩. 예전에는 50만원, 100만원까지 보상이 되었지만 그때 가입 못하신 분들이 30만원도 은근히 보상 많이 받을 수 있고요. 5위는 실손보험. 이제 4월달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면서 중증은 4세대 실손보험이랑 동일하게 5천만원 한도 그리고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이렇게 보장이 되지만 5세대 실손보험 경증 같은 경우 그래서 별로 아프지 않는 사람들은 급여는 이제 급여 비급여 한도가 많이 올라가고 자기 부담금이 최대 50%부터 95%까지 도수치료는 90%까지 자기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0%밖에 보상을 못 받아요. 그리고 경증은 5천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 한도로 바뀌기 때문에 5세대 실손보험 가입하기 전에 4세대로 빨리 전환을 하신 다음에 5년간 4세대 실손보험 보상받고 그 다음에 5년 이후에 5세대로 다시 전환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손해보험 문의가 불티나게 오고 있어요. 문의가 불티나게 오고 있는데 매년 365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요. 일반 모든 간병인을 불렀을 때 20만원 그리고 요한병원 6만원 그리고 간호간병 7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간병인
상급 종합병원에 혹은 순환계 아니면 암으로 인해서 간병인 했을 때는 10만원 더 플러스 알파를 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간병인 30만원까지 그리고 요양병원 6만원, 간호간병 7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손해보험이 다른 보험사보다 장점이 뭐냐면 이 8가지가 있어요. 면책 감액기한이 없어요. 그리고 가족간병도 돼요. 물론 타사 간병인 보험도 가족간병이 되지만 공동간병이 7만원 미만 시에는 가입금액의 50% 나오고 7만원 이상 시에는 100% 나오지만 하나손해보험은 전부 다 나온다. 그리고 타사들은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보험금 받기가 쉽지는 않다. 하나손해보험은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 받기가 좀 약간은 쉽다. 그리고 타사들은 8시간 미만 시에는 50% 주던가 아예 보상이 안 돼요. 간병인 보험이. 하지만 하나손해보험은 8시간 미만이든 8시간 이상이든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8시간 기준에 대한 문구가 없다. 그리고 약관에 뭐뭐 보장 제외, 기간 없음 이런 독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다. 그리고 요양병원 유일하게 타사들은 요양병원이 1위부터 180일까지만 있지만 하나손해보험은 1위부터 180일과 181위부터 365일까지가 있다. 이게 매우 큰 장점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손해보험은 2월 28일까지만 가입이 돼요. 그 이후로는 30만원이 다시 15만원 내려갑니다. 그래서 1위부터 180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 포함해서 3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180일 이후에는 일반 병원의 20만원까지. 근데 타사들은 이제 모든 병원이 15만원까지밖에 안 되죠. DB, 현대, 훈구하지만 20만원까지 돼요. 하나손해보험은 30만원, 설 명절 특집으로 2월 28일까지. 그리고 타사들은 이제 요양병원 제외된 이제 간병인 보험 20만원과 그 다음에 간호간병 7만원만 365일까지 돼요. 180일부터 365일까지. 하지만 하나생명과 하나손해보험은 이제 180일부터 365일이 유일하게 요양병원 6만원 있다. 365일까지 결론 다 돼요. 하나손해보험은 요양병원 제외된 일반 간병인 보험이나 요양병원이나 간호간병 모두 다 365일까지 된다. 하지만 타사들은 요양병원만 180일까지 되고 나머지만 365일까지 된다. 자, 못 믿겠으면 한번 본인 거 가입 증서, 증권, 가입 제한서를 한번. 요양병원은 180일까지만 되고 365일까지는 안 됩니다. 이 프리미엄 플랜이니까 최저보험료가 5만원이에요. 위에는 기본계약 들어가고요. 간병인, 요양병원 제외된 모든 간병인이 20만원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급병원, 상급 전국에 있는 47곳 가면 10만원 플러스 알파, 그래서 30만원까지 됩니다. 180일부터 20만원 똑같이 되고요. 요양병원은 1위부터 180일까지 6만원, 그리고 181일부터 365일 6만원 있죠. 타사들은 181일 이상 요양병원이 없어요. 하나손해보험만 유일하게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첫날부터 180일 7만원, 181일부터 365일까지 7만원,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타사도 똑같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좀 오랜만에 23년차 보험 영업, 보험 필드에서 일하면서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를 올려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험왕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